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9일 수요일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흐름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셀리드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원조 작년에 대장주격으로 지금 백신 관련해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죠. 예, 근데 오늘 제넥신이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이탈했고, 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저가를 이탈했다는 부분, 예, 그러면서 조금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제약바이오가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물론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막 투심 자체는 좋지는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오늘 ST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요 매물대를 지지를 받지 못했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저점도 어떻게 보면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61선이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때랑 느낌이 많이 비슷하죠. 네, 이때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고, 실제 또 예전이랑 비슷한 패턴이 또 형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꼬리가 달리면서 이 지지 저하 이 뭐냐 이저 직전 저점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조금 종목 자체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물론 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중까지 이제 안 강하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막 예,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죠. 오늘 뉴스가 뭐 있나요? 네, 스팸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삭제가 됐네요. 아까 제넥신 쳐보니까 제넥신이 이게 뭐야? 음, 뿌리가 길게 달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약간 요즘에 좀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래요. 네. 보면은 제가 아까 봤던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였는데, 뉴스 제목이 K바이오 일장 춘몽이었나?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급등세를 이끌었던 바이오 산업 얘기다. 네, 코로나 백신 보급과 함께 한창 주가를 끌어올렸던 진단기기 업체는 그 존재감을 잃었다. 요즘에 진단기기 대장주라고 하면 시젠이 대표적이죠. 근데 시젠이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래량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많이 안 좋은데,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가 투심이 가장 안 좋을 때가 항상 기회였거든요. 예. 이게 또 17년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2위였던 신라젠도 나락으로 빠졌었고, 그 다음에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임상 실패, 고위험 투자 손실, 주주와의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어제 이제 헬릭스미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만간 다시 상장이 되죠. 다시 복귀하죠. 다시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한번 분위기가 좀 그 추세가 무너지면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하다가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생겼을 때, 임상에 대한 모멘텀 아니면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모멘텀이 생긴 뒤에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좀 재미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움직일 때 좀 미친 듯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요즘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레키로나죠. 이거 조건부 허가를 받은 뒤에 좀 재미없어지고 있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식약처에서 혈장치료제? 네, 이게 안 됐죠. 네, 안 됐던 것 같고, 신풍제약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근데 또 올라갈 때가 되면 또 올라갈 만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조금 무너진 것뿐인데 얘네들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어쨌든 mRNA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떡밥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죠. 네. ST팜은 전형적인 패턴이죠. 약간 이런 자리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약간 이런 자리들이랑 지금 약간 비슷한 흐름이죠. 이 직전 저점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느냐, 의도적으로 좀 구해주느냐, 아니면 무너지면은 어디서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예전에도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여기랑 비슷하죠 또. 네, 여기랑도 좀 비슷하죠. 여기. 이 자리랑도 비슷한 흐름이어서, 예전부터 있었던 패턴들이어서 약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ST팜에 이게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 상에서 이제 ST팜의 이제 지지 매물대와 저항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한 부분인데 예전에도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전 뭐 한 몇 달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보나치 비율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61.8 61.8%에서 또 지지를 받았죠, 예전에. 요즘 얘는 이 패턴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건 좀 줄 필요가 있고 보시면은 예전에도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여기가 이제 이 B라는 점이 보통 여기 이 직전의 고점, 잠시만요. 어디 갔지? 네. 보시면 이 저점 있죠? 저점. 아, 보일라나? 네, 여기 좀 당겨서. 네. 이 저점 대비했을 때, 저점, 고점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었냐 봤을 때 그때 60%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었고, 내려왔을 때 보통 80%에서 반등을 본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 매물대 지지받고, 한 번 지지받고, 두 번 지지받고,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랑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반등 구간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좀 핵심 지지 매물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은 어디가 조금 핵심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느냐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나 아니면은 지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지지점, 저항점, 이거는 객관적일까요? 아니면은 주관적일까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이 지지랑 저항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선이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가 지지선이다. 아니면은 예전에 매물대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지지 매물대다. 아니면은 뭐 여기도 지지 매물대가 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여기가 지지 매물대도 될 수 있고 뭐 이제 어떤 매물을 찾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의견도 이런 매물대를 활용하자, 아니면은 어떤 피보나치 레벨을 활용하자, 아니면은 뭐 어떤 패턴을 활용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얘가 저점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고점이 형성이 되었는가. 저는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거든요. 물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상승 파동의 시작점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반등을 줬느냐. 이때가 60%라고 했죠? 이때도 60%입니다. 그러면 어디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한 80% 정도 되는 가격대가 한 92,000원대. 여기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도 어떤 패턴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는 이 패턴을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눈여겨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눈여겨보게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굳이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전 패턴이 이전의 지지대를 이탈이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았던, 그러면 1번, 2번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뭐 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런 패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어떤 확인을 좀 하고 나서 접근할 수 있는 2번, 3번 방법이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 너무 여유를 좀 가지시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보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 AP 메신저에 가시면은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네, 카카오톡 친구를 이제 추가하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